네, 최근에 잠적했던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고영태 씨가 잠시 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최순실 씨와 마주합니다. 각종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두 사람의 공방 내용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판 아주 좀 중요한 재판이 될 것 같죠? 네, 최순실 씨 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영태 씨는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도화선이 됐던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처음에 단서의 어떤 수사의 단서, 또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고요. 또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영태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헌재 출석에 계속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법정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법정에 소환이 됐는데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좀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영태 씨가 한동안 잠적을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재하고 재판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헌재에서는 사실 그 어떤 출석 의무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볼까 강제성이 그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 있어서 재판받을 때는 지금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증인이 안 나오면 사실은 입증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와서 소환했는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소환을 하게 되고 또 한 번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또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런 어떠한 본인에 대한 압박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의 어떤 신문, 특히 차은택 씨와 관련된 신문일지 여러 가지를 보면 본인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고영태 씨가 이제 나오고 있는 장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고영태 씨가 이제 좀 서두르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따라붙고 있는데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바삐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고 씨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최 씨가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렇죠. 고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씨의 수행비서쯤 된다고 생각했다는 등 여러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었죠. 그리고 공개석상에는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렇게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 씨의 입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아무래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반면 최 씨는 이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태에 주범으로 몰리게 된 고 씨 등의 음모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봤는데요. 지난달 16일 탄핵심판변론의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고영태 진술은 완전 조작이다라는 등 반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금 출석 장면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취재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보니까 취재진의 질문에는 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네네. 아마 오늘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법정에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뭐 얘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파급력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법정에서 어차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이제 검찰층의 쌍방에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아마 법정 들어가기 전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또 화면을 보니까 고영태 씨가 또 입을 좀 굳게 다물고 뭔가 좀 결심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또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고영태 씨가 마음을 바꾼 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마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고영태 씨는 검찰청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만약 안 나가게 되면 재판이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지금 본인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해서 탄핵 심리 기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상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 의해서 제기된 특히 차은택 씨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어떤 최순실 씨와 불륜 관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고 또 최순실 측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이건 어떤 이권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 거짓으로 이러한 주장을 해서 이러한 분란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영태 씨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법정에서 고영태 씨나 중요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첫째 그 사람이 이제 과거죠, 과거. 과거에 어떤 예. 뭐 범죄 전례나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평소에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경우 상당히 있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나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는 이전에 2009년에 고영태 씨가 이제 마약으로 해서 벌금 1,500만 원 선고받은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춰볼 때로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특히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불륜 관계에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깨지면서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그 있거든요. 불륜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인가요? 이번 사건에서? 그런데요, 예. 이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불륜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게 예.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가사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게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고영태 씨 진술 자체는 거짓이다. 이건 그래서 증거를 쓸 수 없다 한다더라도 고영태 씨가 했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예.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영태 씨가 만약에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증거에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나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걸 아무튼 뭐 조작된 것이다. 예. 그렇게 몰고 가야지 승산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인터넷을 보면 고영태 씨에 대한 응원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더라고요. 예. 이런 여론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고영태 씨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만약에요. 이런 뭐 단순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예. 어떤 사적인 영역이었다면 가장 어떤 최순실 씨라는 뭐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영태 씨가 예. 나이 제일 커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불륜 관계라고 하면 사실은 고영태 씨가 아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게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예. 설사 사실인다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국민의 도움을 많이 줬고 또 예. 언론이나 특검 또 검찰을 통해서 실체의 진실이 무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로가 있다고 네티즌이나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사 그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까지 어떤 결과에 비춰보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정도는 어떤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계속 나와서 진실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뭐 응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륜보다는 진실이 궁금하다. 뭐 이런 네. 마음이겠죠. 최순실 씨가 그런데 고영태 씨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분이 피고인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피고인도 당연히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고영태 씨가 오늘 이제 법정에 나오면요, 일단 증인 선서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 측이 먼저 물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고영태 씨 진술을 근거로 해서 신문을 하죠. 그러면 예. 고영태 씨의 어떤 최순실 씨 변호인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반대 신문의 쟁점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이권 개입에 관련된 부분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륜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도 같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면 예. 본인한테도 굉장히 그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탄핵 심리기일에서는 불륜이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도 이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만약 불륜을 인정하게 되면 최순실 씨의 어떤 도덕적인 면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권 개입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불륜보다는 이권 개입에 중점적으로 신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어떤 고영태 씨의 증인 신문이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고영태 씨는 내부자단 말이에요. 내부 예. 고발자지 아닙니까? 예. 그 내부 고발자가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이게 처음 자기가 이걸 밝히겠다고 할 때는 범위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은 30까지밖에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권이랄지 자기의 불리한 진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렇게 다 밝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수많은 부분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예. 고영태 씨가 말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진술에 의해서 또는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안정무 수석의 수첩이랄지 휴대폰 녹취 파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검찰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법정에서는 반대 신문이나 검찰의 주신문이나 변호인 최순실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을 더 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다른 폭발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도 폭풍을 있겠군요. 일으킬 수 있는 예.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 그 부분이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피고인으로서 직접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잠깐 나눴는데 네.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그럴 거예요. 최순실 씨 변호인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 사실관계 측면에서 어떠한 뭐 굉장히 그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물었을 때 이제 최순실 씨는 지난번 탄핵 심리 기일에도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본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 측의 신문이 자기 양해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신문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변호인이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죠. 피고인께서 직접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피고인한테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신문할 내용을 예상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그거 아니겠어요. 이권 개입하려다 하니까 안 됐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아마 물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고영태, 예. 네가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영태 씨가 다 주도를 했다는 부분을 묻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지난번에 국조특위에서 박영수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내용 보면 이 모든 것은 뭐 고영태나 걔네들이 다 조작하는 걸로 몰아가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몰아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몰아가기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승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제 그런 주장들이 지금 검찰이랄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똑같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의 고영태에 관한 증인신문도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고영태나 차은택이 조작했다. 이제 거기에 취지를 두고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크죠. 예. 이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옷값을 대납했고 또 연설문 수정을 했다고 폭로를 했었죠. 최순실 씨는 네. 헌재 신문에서 연설문은 고친 적은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만 손을 댔다. 또 옷값도 박 대통령이 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짚어지겠죠. 그 부분은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또 연설문과 관련돼서는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엄청난 증거가 있고요. 또 정우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파일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진술에 의해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옷이나 이제 가방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고영태가 지난번에 국조특위 청문회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예. 그때만 해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신문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까지 샀었는데 아마도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그때와 좀 다를 거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댈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좀 더 옷값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런 데서도 아마 좀 더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사 개입도 그렇고 국정이나 뭐 이권 개입 공방도 꽤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증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인사 개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골적으로 고영태 씨한테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둘이 사이가 나빠지기 이전에는 가장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 뭐 박근혜 대통령이랄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어떤 설립 과정, 또 WK 과정, 예. 또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예, 예. 본인이 지금 인사개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영태 씨가 추천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예. 지금 그 미얀마 유경재 대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K타운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걸 진행할 사업체였던 M사의 임모 씨 대표도 고영태 씨가 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어떤 인맥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고영태 씨가 상당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찰 측이 증인 신문을 잘 이끌어내느냐, 예. 그게 검찰의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두 사람이 이제 틀어진 이유가 미얀마 사업 이권 다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뭐 좀 짚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고영태 씨가 뭐 아주 순수한 내부 고발자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일단 최순실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도 미얀마와 관련된 이권 개입에도 개입을 하려고 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틀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을 외부에다가 알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주 순수한 내부 고발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예. 그래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일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검찰의 일에 어떤 청문회랄지 그 과정에서 한 진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 특히 뭐 다른 노승일 부장이랄지 차은택 씨랄지 아니면 그 주위에 박현영 과장이랄지 그런 사람의 진술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물론 뭐 이권 개입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의 진술이 꼭 이게 거짓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도 고영태 씨가 좀 출석을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단전적으로 재판기를 참석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 참석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증인 신문을 하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헌재에다가 소환장을 고영태 씨가 오늘 법정에 증인 신문을 하러 오니까 네.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에 헌재 이제 출석 요구서를 이제 그 전달하려고 직원이 이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고영태 씨가 수령을 거부했네요. 근데 수령 거부했으면 예. 사실 뭐 출석 의무가 그렇죠.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고영태 씨가 그러면 왜 법정에서 나왔는데 헌재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할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제 법정에서 증언 자체는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어떤 불륜 관계에 집중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오히려 이권 개입이랄지 예. 아니면 어떤 조작 가능성 그런 부분에서 증인 신문이 되겠지만 만약에 탄핵 심리길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불륜이랄지 내연 관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겁니다. 예. 그래 본인이 입는 어떤 상처나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헌재 가서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 증언을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출석 요구서라는 게 수령을 그냥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원칙적으로는 예. 뭐 주소지에 송달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렇게 어디에 갔는데 뭐 증인 신문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출석을 하도록 소환장을 주는 것이 과연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본인이 일단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요 고영태 씨가 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받았다 하더라도요. 예. 예. 본인이 다음 탄핵 심리길에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고영태 씨가 헌법재판소
심리기일에 증언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청와대 압수수색 건도 조금 살펴보면요. 결국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청와대는 사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적인 거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사실 제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와대 컴퓨터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자체는 뭐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예. 이걸 증거인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했다 예. 하더라도 흔적이 남고요. 또 이걸 복원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은 그걸 제일 먼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버랄지 아니면 다른 증거들이 특검에서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의해서 획득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까지 나온 것 말고 또 다른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예. 만약 압수수색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압박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근데 특검은 일단 2월 28일까지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시도는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장소가 10군데나 되잖아요. 10곳, 예. 10곳이나 되는데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특검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네. 압수수색 재시도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